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엠페이지의 실적 분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올랐어요, 올랐어, 형씨.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영상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꼭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왜냐면 양도 엄청 많고. 아, 근데 제가 이번 실적을 보면서 제가 엠페이지를 거의 3년 동안 실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막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엠페이지를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태양광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이게 뭘까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네. 음. 일단 먼저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파이낸셜 데이터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YOY 마이너스 58%, QOQ 마이너스 45%. 그쵸. 정말 아작이 났어요. 숫자만 보면 떨어져야 정상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 분기에도 거의 반타작이 났는데 거기에 또 반타작이어가지고 정말 안 좋다. 그래도 마진은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멈춰서 한번 쫙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 선적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렇네요. 반토막 이상이 났고 당연히 유닛도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그나마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 건 배터리인데 배터리마저도 전분기 대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하고 한 17%? 올랐죠. 17% 정도 오르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뒤에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럴만해요. 음. 그래서 한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주 서한을 보겠습니다. 주주 서한을 냈나요? 네, 그 어닝콜이랑 다른 건가요? 어닝콜이랑 비슷한 건데 그냥 한 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올려주는 게 있어요. 항상. 프레스 릴리스 거 얘기하는 거군요. 프레스 릴리즈 같은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인베스터 뭐 어쩌고 저쩌고 네, PDF 파일로 네, 맞아요, 올려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뭔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약 35%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EU가 전분기 대비해서 70% 감소했습니다. QOQ로 네, QOQ로 7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그래서 유럽이 그냥 아작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 미국이 75%고 인터내셔널이 25%인데 이게 한창 때는 반반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떨어졌는데 인터내셔널이 70% 감소를 했으니까 더 많이 떨어졌죠. 더 많이 떨어져서 미국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에도 계속 괴롭혔던 높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판매를 안 한 거죠. 리시먼트를 감소한 영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도 저번 7월에 발표했었죠. 1빌리언 바이백 하겠다. 그 중에 100밀리언 진행을 했고 평균 84.5달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할 걸. 이게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이번 분기에. 따라서 할 걸. 그니까요. 이거를 좀 잘한다. 미리 알려주지. 이거는 미리 알려주지 꼭. 어찌됐든 84달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4분기 비즈니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IQ8P 이거는 그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네, 그래서 북미 상업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인도 쪽에서는 주거용으로 쓰여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IQ8 이거 신제품이죠 이번에.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에도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 이제는 총 21개국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IQ8X라고 이것도 신제품인데 네. 기존 게 아이폰이라면은 이건 아이폰 프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미국 선적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젠3 배터리 이번 3세대 배터리죠. 신제품. 네, 신제품 계속 선적 시작했고 이 솔라그래프라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여기서 나와 있죠. 캘리포니아 램 3.0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치업자들이 이제 그 고객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네.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캘리포니아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텍사스 네. 이런 데에 따라서 또 가격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마다 다르니까. 유틸리티 요금이 달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네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를 해주는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솔라그래프를 배포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프였군요. 음. 어닝콜 대본에는 그래프로 나오길래 네. 저는 솔라를 이용한 그래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름이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분기에 말했던 그 유럽 공장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캐파가 1빌리언에서 7.25밀리언으로 축소가 됐고 그 중에서 미국 캐파는 5밀리언 정도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725겠죠? 1.05 빌리언이니까.
아, 그쵸, 그쵸. 네네네. 예, 예, 순간 맞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네요. 예, 맞습니다. 그쵸, 한 25%준 거 아닐까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아, 10.5 10.5 밀리언에서 그렇죠. 7.25 밀리언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매 분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공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배터리 공장 다 중국 쪽에 있어요. 네. 배터리 쪽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매니팩처 사이트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에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시겠습니다. 가이던스 이번 분기에 301밀리언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1분기에 더 떨어진다. 가이던스도 안 좋았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GPM 같은 경우도 GPM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업되지는 않는다. 지금이 80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1분기 미국에서 50만 대 출하 예정이다. 이번 분기가 90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제 오른 거는 다 컨퍼런스 콜의 영향이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별 코멘트를 먼저 볼게요. 네. 인버터 같은 경우 미국 제조 인버터 50만 개 할 거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공장이랑 채널 재고 모두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낮게 출하가 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인버터 배터리 전체 판매량 뭐 이건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램 3.0으로 인해서 얘네가 계속 램 3.0이 어떡할 거냐 근데 배터리한테 좋다, 배터리 잘 팔릴 거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램의 영향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QOQ로 58% 증가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했다는 거겠네요.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증가했던 그 거죠. 외에서는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 증가를 해준 거네요. 근데 유럽도 지금 마이너스 70%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인버터가 엄청나게 나간 거지 배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잘 되고 있다. 인버터가 문제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전체 판매량이 QOQ로 마이너스 20%인데 여기도 보시면 인버터가 23%고 배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네덜란드 이게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 엠페이즈한테 네덜란드 유럽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QOQ로 마이너스 37% 감소가 됐고 이 램이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되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네덜란드의 램이 대체 어떤 걸까? 이거 제가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다. 이건 계절적 감소인데 잘 된 거예요. 계절적으로 원래 다운되는 건데. 다운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독일은 네덜란드와 비슷한 이유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내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코멘트인데요. 지역별 코멘트를 보면은 인버터 배터리 모두 안정적인 점유율이 있다. 시장 그러니까 점유율만 네, 봤다. 시장이 다운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의 지위는 잃지 않았다라는 거고 램 3.0 데이터를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부착률, 그러니까 인버터를 설치하면서 배터리도 설치를 하는 거죠. 부착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램 2.0에서는 배터리는 굳이 설치를 안 했는데 램 3.0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배터리를 다 설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램 3.0 설비 중에서 절반이 엔페이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램 3.0에서 엔페이즈의 배터리도 굉장히 그 마켓 지위를 얻어가고 있는 거죠. 마켓 쉐어가 50%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램 3.0 시스템당 수익. 그러니까 여긴 뭐 인버터만 있는 거랑 그리고 인버터 플러스 배터리를 설치하니까 당연히 2.0에 비해서 1.5배 정도 수익이 더 난다라는 얘기고요. 수익이란 게 M페이지가 수익이 난다는 거죠. 맞아요. 엔페이즈의 단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그 캘리포니아 설치를 보면은 50%가 램 3.0이 아니라 램 2.0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램 3.0이고 근데 그 이유가 원래는 램 3.0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느리다. 그 이유는 설치자가 여전히 2.0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3.0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직 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램 3.0은 굉장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업자들이 굉장히 시스템의 투자 회수, 그러니까 이거를 팔려면 우리가 램 3.0을 설치해야 투자 회수율이 빨라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걸 모르니 그냥 2.0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라그래프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투자 회수율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접 교육 및 웹 세미나를 계속해서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다. 이걸 듣고 있자니 M페이지가 많이 답답했나 보네요. 그쵸. 설치업자들이 해야 될 거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해주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근데 엠페이즈는 옛날부터 교육에 엄청 포커싱을 뒀거든요. 그 이유가 얘네가 직접 설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들한테 일단 제품을 보내고 유통업체가
설치업자들한테 보내고 설치업자들이 고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못하면은 얘네가 이걸 전달을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코멘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1분기에 이제 판매율이 계절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근데 2분기는 1분기보단 낫다. 근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말에는 채널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년 내내 배터리 마진이 더 좋아질 것이고 미국 제조를 하기 때문에 판매 비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젠4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죠. 이게 이제 BOM 그러니까 원가죠. 원가가 많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동적 요금제와 램인데 일단 동적 요금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적 요금제란 뭐냐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전기를 쓰든 전기세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언제 썼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동적 요금제 환경에서는 시간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때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점점 이제 전기차도 충전을 하고 뭐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전기 요금이 더 비싸진다. 반면에 이제 그 낮 시간대 전기 생산이 가장 많이 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때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싸고 이때는 비싸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그게 이제 동적 요금제와 정적 요금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동적 요금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ESS라는 거를 굉장히 설치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깐다는 거죠. 예, 맞아요. 왜냐면 이때 그냥 그 ESS에 전기를 충전을 해놓고 전기요금이 비쌀 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ESS에서 꺼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기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요금제를 스탠다드로 쓰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동적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램이 뭐냐? 이게 넷 미터링이거든요. 넷 미터링 약자군요. 예, 넷 미터링의 약자인데 램? 우리가 이제 태양광으로 전력을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3,000kW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태양광에서 4,000kW를 발전을 했으면은 네. 이걸 네팅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3,000kW를 발전한 걸로 퉁쳐준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만큼 그 이상을 발전을 했으니까 여기서 3,000kW를 우리는 안 쓴 거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 미터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액이 남은 1,000kW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그리드, 그러니까 유틸리티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이죠. 한전한테 다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램입니다. 그래서 1kW에 25센트다 전기요금이 라고 하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00kW를 썼으니까 750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램 환경에서는 우리가 1,000불만큼 사용량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250불을 오히려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램 2.0, 3.0은 뭐냐? 그 주마다 이 램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버전 2, 버전 3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램이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의 램이 어떻게 되냐? 왜 지금 네덜란드가 이렇게 수요가 아작이 났냐라고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게 이제 램 정책이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어찌됐든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판매 가격이에요. 25불이. 네. 25센트가. 근데 이제 얘네가 생산하는데 25센트가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한 7센트로 생산을 하고 25센트로 팔아가지고 이 차액으로 이제 남은 운영비를 하고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 건데 25센트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니네가 지금 발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게 첫 번째로 태양광이 없는 가구는 전력량 3,000kW를 소비를 했어도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태양광이 있는 가구는 적은 요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요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25센트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판매가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생산가, 네. 생산가 그러니까 7센트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도에 따라 차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네덜란드 넴의 변경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100%라는 거는 뭐냐면 100%만큼 다 돌려주겠다. 25센트를 돌려주겠다. 아니요. 그 우리가 3천을 발전을 하고 이제 1,000이 남았잖아요. 네. 이 1,000을 전부 다 이제 돌려주는 건데 1000에 100%. 예, 1000의 100%를 점점 그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이 없다. 그래서 31년까지는 0을 목표로 하고 23년부터 줄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덜란드의 소비자들이 아 이게 뭐냐 그럼 우리 태양광 설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걸로 생각하고 깐 건데 맞아요. 안 돌려줄 거면 우리가 왜 까냐. 그만큼 투자 수율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확정된 정책도 아닌 게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네 말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경된 최근 정책이거든요. 23년까지도 100, 24년까지도 100을 주겠다. 근데 25년부터 보시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렇네요. 뚝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소비자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시 기존에 이제 25센트라고 보시면은 만약에 1,000kW를 사용을 하고 4,000kW를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0유로 정도가 이득입니다. 네. 왜냐면 1,000kW 사용한 금액이 250유로고 나머지 3,000을 다시 25센트로 팔면은 750유로가 남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00유로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0%로 비율이 됐다. 60%만 nem을 적용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는 일단 네팅이 되는 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줘요. 우리가 쓴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25센트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0유로를 네팅을 치고 그 다음에 남은 3,000에 대해서 이 60%만 25센트에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0유로 받고 이제 남은 40%는 7센트에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25센트를 다 못 준다. 원가만 가져가라 예, 나머지는. 원가만 가져가라. 그래서 784유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드는 거죠. 태양광의 가치가. 그러니까 태양광을 까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가 비싼 돈을 처음에 주고 깔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이게 나중에 회수가 될 거니까 맞아요. 라는 로직인데 회수 금액이 줄면 더 길어지고 맞아요. 과연 회수가 될 거냐 맞아요.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수요가 지금 확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로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태양광이 뭐 금리도 금리인데 사실 금리보다 이 넴 영향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정책 때문에 재고가 그만큼 쌓인 거고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공급이 줄어드니까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진 거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광의 지금까지의 현실이었고 이제 대망의 Q&A로 오겠습니다. 이번 Q&A 장난 아니던데요. 너무 많던데요. 서퍼님도 보셨는데 역대급이었습니다. 좀 보다가 Q&A에서 포기했습니다. 저 Q&A 보는데 진짜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너무 제가 어렵고 보던 종목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알찼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서퍼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너무 맛있는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위에까지 따라오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엄청 중요한 얘기. 네. 다음 분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1분기에는 이번 분기보다 적은 양이 출하되고 2분기에는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2분기 매출이 대충 어느 정도냐 300밀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음 분기가 바닥이냐.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네. 저는 뭐랄까 주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머리가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일단 큰 그림을 말해주겠다. 기본적으로 우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널 재고가 가득 찬 문제이며 두 번째는 기본 수요 문제이다. 이 채널 재고라는 게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뭔데 대체 이렇게 되냐. 제가 뒤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I죠. I입니다. 네, 재고. I입니다. 채널 재고가 가득 찬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분기에 최종 고객 수요가 450에서 500밀리언 정도였다. 근데 지금 얘네가 이번 실적이 300밀리언이었죠? 네. 근데 이제 500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450밀리언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450밀리언이 수요가 있었는데 결국 얘네 엠페이지의 숫자로 찍힌 건 300밀리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150밀리언은 어디 갔냐? 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채널 재고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이 450밀리언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가 이제 재고가 없으면은 재고가 없을 때 그리고 재고가 정상일 때를 보겠습니다. 얘네가 한 그 고객의 수요의 한 10% 정도를 재고로 쌓겠다라고 얘네 유통사만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고가 한 45밀리언 정도 있으면은 엠페이지한테 450밀리언 정도의 그 인버터를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450밀리언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을 때 적정 재고가 있으면 그대로 450밀리언이 엠페이지한테 찍히는 겁니다. 네. 근데 재고가 없으면은 450밀리언 플러스 10% 45밀리언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통사가 대충 재고가 500밀리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50밀리언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지금 300밀리언만 출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150밀리언은 유통사가 재고를 가지고 150밀리언을 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이번 분기가 지났으면 다음 분기의 재고는 350밀리언이 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엠페이지의 매출이 계속해서 수요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다. 엠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주는 거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유통사 갖고 있던 재고가 있으니까 재고랑 같이 새로운 상품이 같이 나가다 보니 최종 수요랑은 다르게 찍힌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객이 직접 엠페이지한테 주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적은 이 숫자들보다 훨씬 적었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고객 수요보다 언더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다 유통사의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분기에 150밀리언 줄였죠. 네. 저번 분기에도 한 150밀리언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분기에 약 130밀리언 정도를 언더십 할 예정이다. 여전히. 예, 1분기. 그래서 다음 분기의 수요가 대충 한 495밀리언 정도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한 500밀리언 정도. 그러면 다음 분기 수요가 500밀리언인데 130밀리언 정도를 언더십을 하면은 한 277밀리언 정도가 찍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60에서 300밀리언이라는 가이던스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분기를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2분기는 계절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채널 재고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고객 수요가 그대로 이제 얘네의 매출에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고객 수요, 우리가 예상하는 고객 수요가 450밀리언이래요. 450밀리언 정도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에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300밀리언 초반으로 보면 되냐라고 했는데 한 400밀리언은 최소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2분기로 갈수록 판매 대수는 늘어날 거고 계절성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을 보면 유럽에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제가 말했듯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유틸리티 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네덜란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매주 점진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질문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덜란드 정부랑 지금 엠페이지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코멘트가 나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램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면 다시 네덜란드의 수요가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들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2분기에 반등할 것이다.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는 와일드카드. 캘리포니아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들 미국에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반등을 할 거고 계절적인 플러스도 있고 채널 재고가 거의 다운이 됐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0.5밀리언 50만 대 판다 그랬잖아요. 네. 50만 대를 팔 건데 지금 니네 그 미국 풀캐파가 5밀리언이다. 지금 10배가 차이 나는데 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분기에는 90만 개를 출하했는데 1분기에 50만 대로 왜 돌아가는지에 대답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에 대한 얘기죠. 재고는 대략 200에서 210밀리언 정도다. 그리고 이거는 재고 일수는 110일 정도다. 그 아까는 유통사의 재고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엔페이즈 회사 자체의 재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10일 정도인데 재고 일수가 산업 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30일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사 재고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 제조도 낮춰야 되니까 이번 분기도 출하를 더 안 그렇고 하겠다. 다음 분기도 그렇고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생산 안 하겠다. 예. 네. 여기 지금 유통사가 있고 엔페이즈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도 덜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덜 만들고 얘네 있는 재고를 그냥 계속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정도가 최고 관리 수준일 거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50만 대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온 거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는 공장 재고를 계속해서 정리할 거고 채널 재고를 정리하는데 모든 집중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 500밀리언 정도가 나오거든요. 2분기에 450밀리언이 고객 수요였으니까 3분기부터는 이제 500밀리언 가까워지면은 그 매출이 500밀리언이 찍히려면 한 300밀리언 정도의 마이크로 인버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밀리언? 3밀리언이겠죠, 뭔가. 캐파가 5밀리언. 그러네. 3밀리언 정도가 되겠네요. 3밀리언 정도의 마이크로 인버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얘네가 7.5밀리언 중에서 5밀리언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미국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3밀리언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2밀리언 정도는 한 분기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공장 캐파가. 그리고 이제 25년 정도에는 700밀리언 정도의 수요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한 분기에 지금 4.5밀리언에서 5밀리언 정도의 인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풀캐파 5밀리언 정도의 용량은 다 쓸 수 있다. 충분히 이제 25년 700밀리언 정도 수요로 봤을 때는 무리한 그게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램페이지가 좋은 게 그 서퍼님도 느끼셨겠지만 숫자로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읽기도 어렵긴 한데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 정리가 2분기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믿을 수 있냐? 네, 믿을 수 있냐? 그다음 두 번째가 썬파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썬파워가 지금 엔페이즈랑 독점 계약 맺고 하는 애들이어서 애초에 엔페이즈가 썬파워 거였습니다. 그래서 썬파워에서 이제 분사돼 가지고 얘네가 매각을 한 거예요. 인버터 사업부를. 썬파워가 지금 부정적이게 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썬파워가 지금 최근에 얘네 회사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설치 업체들 몇 군데 여러 망했거든요. 도산했죠. 예, 도산해가지고 썬파워도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이 썬파워 같은 경우는 그 안 망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리파이낸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목숨줄은 예, 목숨줄 토탈이라고 유럽의 대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2분기에 그러니까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썬파워 말고 우리 여러 가지 1,500명의 설치업체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네가 없다고 해도 큰 문제 안 된다. 네, 큰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제 질문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생각해보지 못한 거였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유통업체들이 그 재고 주기를 8에서 10주 정도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얘네 인버터가 인도에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인도에서 지금 미국으로 옮기는 데까지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고려해서 지금 얘네가 재고를 어느 정도 넉넉히 준비를 했던 건데 니네 지금 이 캐파가 거의 미국으로 포커싱이 되면은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왔으니까. 네, 그럼 유통업체들도 기존에는 8에서 10주를 유지했겠지만 훨씬 더 적은 재고를 유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오히려 좋다고 해요. 그렇죠. 재고 일수를 줄이는 게 좋죠. 맞아요. 유통사에 재고가 없는 게 얘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80%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네덜란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네덜란드는 6개월 전부터 수요가 확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에너지 회사 중 한 곳이 태양광에 대한 수출 벌금, 이 수출 벌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유틸리티에 다시 되팔 때 그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수출 벌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반데브론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아직 네덜란드의 램 정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이제 새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곧 듣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시로 나왔던 건데 솔라 넥스트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여기서는 이제 800명의 설치업자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업체, 송전선 운영자, 그러니까 유틸리티 회사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한 곳에서 이제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태양광 발전 주택이 과도한 수출을 하면은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다 동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를 추가하고 이거를 AI를 통해서 좀 수요 공급을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터리 플러스 그 소프트웨어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덜란드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닥을 본 것 같다라고 바드리가 잘 확신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정도로 좀 세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뭔가 이 질문을 제가 보고 있자니 이제 이 엠페이지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해주는 맞아요. 국가 상대로도 좀 컨설팅을 해주고 맞아요. 나아가서 이 소프트웨어도 사실 원래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스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서 다 지금 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 솔라그래프가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수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쪽이랑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얘네 현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자본 배분에 대한. 근데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쪽 발전시켜야 되고 배터리 쪽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 예, 인수를 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바들이는 계속 옛날부터 이걸 좀 봐왔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될 걸 알았을 수도 있고. 예, 알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가지고 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좋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램과 동적 요금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저도 이거 조금 네. 재밌었는데 요금 차익 거래. 그러니까 새벽에 전력 가격이 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낮에 그냥 갖다 팔고 뭐 발전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ESS만 깔아버려 가지고 이런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수요는 없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네가 인버터를 써야 되는 건데 이 배터리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일단 네덜란드 시장 자체에서는 태양광과 인버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게 태양광이 없으면은 애초에 추가적인 벌금을 묻니다.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가 사용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태양광과 배터리, 그 다음에 EV 차저, 그리고 히트펌프 이거를 모두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관리를 될 건데 그게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태양광 그 인버터 말하는 거죠. 인버터 엔페이즈 주력 사업이고 배터리 하고 있고 EV 차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추가했었죠. 그 저번에 그린컴 네트워크스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고 통합 소프트웨어 솔라그래프 이렇게 해서 지금 얘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지만 설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의 그 통합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요금 환경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교한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라그래프나 이런 그 엔셈블이라고 하거든요. 엔셈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본 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램이 없는 환경에서 투자 해소 기간은 8에서 9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가지고 되면은 6에서 7년 정도로 투자 해소 기간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럼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뭐 정책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투여를 한 게
얼마나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냐. 이게 얘네가 말하는 가치거든요. 이 가치가 축소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가치가 사실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좋아지는 거죠.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IRA와 대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미국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큰 선구자였다. 하지만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IRA나 그 어떤 것에 대한 좀 실존적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가 선거에 승리할지 일단 첫 번째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투자 역량을 늘린 게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랑 투자 창출에도 관한 것이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정부와 이렇게 막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되진 않겠다라고는 받아들였어요. 뭐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뭐 알 수도 없죠. 어떻게 맞아요.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이거는 딱히 어찌됐든 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A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축소가 됐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 제조 역량의 70%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전환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때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IRA가 있을 때의 마진과 없을 때의 마진을 구분해서 발표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데이터 기반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이 없다면 우린 여기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미국 제조 역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거에서 25년에 잠재적으로 700밀리언을 언급을 한 것 같다. 근데 재고가 만약에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안 내려가고 더 높은 환경이 유지된다면 이 수치가 달성 가능할 거냐. 25년에 대한 아웃룩이 이 700밀리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 어떤 시나리오인지. 근거가 뭐냐.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양화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24년 같은 경우에는 IQ8이 훨씬 더 많은 국가에 소개가 될 전망이고, 아시아에도 진입을 할 것이다. 지금 인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바드리가 인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도 굉장히 태양광에서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이미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배터리 마찬가지도 여러 국가에 도입을 할 거고, 인도도 개척되지 않은 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확장이죠. 시장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제품인데, 일단 그 배터리 젠4가 24년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년에는 젠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V 차저가 지금 별로 많이 안 팔려요. 그 엔페이지의 EV 차저가. 근데 지금 얘네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EV 차저가 아니라 양방향 EV 차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있고, 양방향 EV 충전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일반 EV 충전기 가격이 $1,000 미만이지만 양방향 충전기가 되면 갑자기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거 기술 시험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거 V2H라고 그러거든요. V2X. 이거 기술 시험 또 작년에 컨퍼런스 열어가지고 기술 시험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양방향 충전기에 그냥 본질적인 장점 하나만 딱 꼽자면 뭐죠? 뭐가 좋다는 거죠? 단방향에 대비해서. 단방향에 대비해서는 그냥 여기서 ESS에서 EV를 충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적 요금제 환경에서 EV 충전기를 하나의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V에 달려있는 배터리는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전력 가격이 쌀 때 EV 충전기까지 충전을 시켜놓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까지 다 풀로 캐파를 채워 놓은 다음에 비쌀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비쌀 때 퇴근 시간이잖아요. 이때 이거를 다시 갖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거죠, EV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우린 이거에 대해서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진에 대한 건데, 마진은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배터리 판매량이 이번 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80이면은 저번 분기보다도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4분기 판매량은 140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80밖에 안 된 거는 마찬가지로 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고를 최대한 낮추고 싶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58% 증가를 했고 유럽 역시 매우 좋은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최종 수요는 제일 좋았다는 거네요. 엄청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가 지금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총 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지금 배터리가 이미 인버터보다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업사이드가. 첫 번째로 셀팩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셀팩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그럼 당연히 얘네 입장에서는 셀팩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가 낮아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 배터리에도 여기 배터리가 있으면 뒤에 인버터 들어가거든요. 그 배터리에도 마이크로 인버터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IRA 혜택을 받습니다. 원래는 이게 인도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했기 때문에 IRA를 안 받았었는데 미국에서 만들고 예, 미국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IRA 혜택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마진이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젠4인데 다음 신제품 젠4 아키텍처는 일단 그 6개 마이크로 인버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배터리 관리 보드, 통신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해가지고 총 9개의 보드가 들어가요. 예. 9개의 보드가 들어가는데 젠4에서는 3개의 보드로 들어가더라고요. 기존에는 9개였는데 다음 세대는 3개로 바뀐다. 3개로 바뀌어가지고 크기도 훨씬 작아지고 비용도 훨씬 낮아지는데 얘네는 가치 기반 가격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판매가는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은 효용을 주니까. 예, 효용을 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마진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미국으로 제조 공정을 바꾼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 BDS 양방향 BDS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양방향 EV 차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제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보고요. 이 질문 항상 나오는 건데 그 애널리스트 좀 처음 보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넌신훈이었던. 처음 약간 보는 친구였군요. 예, 처음 본 이거 진짜 3년 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마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진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치 기반 측정하기 때문에 그럴 맞습니다. 생각 없다. 우리의 철학이다. 네, 계속해서 받는 질문이다라고 이제 약간 좀 짜증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2월에 8K20C로 10% 인력 구조 조정한 거, 그리고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공장 폐쇄 결정한 거, 그래서 오펙스 이번 분기에는 약간 증가를 했던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설치도 그렇고 배터리 자체가 이것도 조금 제가 앞에 좀 설명을 생략해서 와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수요가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가격이 포커싱이에요. 그래서 ESS의 목적은 그냥 저장이에요. 내가 쓸 거. 내가 쓸 거. 진짜 네팅을 쳐야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장이 포커싱인데 미국은 저장도 저장인데 백업이거든요. 백업 전력.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너무 많이 불고 갑자기 막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지거나 이래서 정전이 나는 거를 대비라는 거예요. ESS로. 그래서 백업이 필요한데 이 백업을 하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 네, 가정과 이 유틸리티 회사 사이에 이 스위치를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솔라그래프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만약에 힘들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은 이걸 다시 벽에서 떼가지고 그 설치업자한테 보내고 설치업자는 유통업체한테 보내고 유통업체는 다시 엔페이즈한테 보내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젠3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벽에 ESS가 붙어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 보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야 돼요. 근데 엔페이즈는 옆에 붙어 있어요. 이 보드가. 그래서 이걸 그냥 떼가지고 새 걸 붙이면 돼요. 설치업체가. 엔페이즈한테 안 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드 하나에 40불이에요. 근데 이걸 떼고 보내고 하는데 2,000불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이폰 수리를 하려고 애플에 보냈어야 되는데 애플에 보냈어야 이제는 됐죠. 그냥 고객센터 가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야. 알아서 그냥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 값도 우리가 지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40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톡 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기가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쉽게 타입 차기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수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엠페이지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솔라그래프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 설계가 대단하다라는 걸 알고 설치 업체들이 이거를 좀 홍보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설치 업체가 당장의 이 설치 비용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런 수리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그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솔라그래프랑 교육이 필요한 거고 솔라그래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패드 같은 데에서 이렇게 쫙 설계가 되는 거죠. 이게 설치도 쉽게 해주고 이런 비용 구조도 고객한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다. 그냥 이게 돈도 돈인데 사실 시간 단축이 엄청 큰 거거든요. 엄청 설치업자 크죠, 입장에서도 AS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한 세월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본인이 뭐 물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건 경제성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엠페이지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략한 것도 많은데 사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가셔도 정말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 얘네를 보면 알긴 알거든요. 네. 그래서 왜 주가 그 실적도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오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눈이 빠질 것 같네요. 네,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듣는 저도 고생 많았고 네. 듣는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듣는 사람들이 전 네. 신나서 지금 네. 떠들었는데 지금 어느새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앤치는 지금 웃고 있는데 저는 웃지 못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듣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아마 엄청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엠페이지에 투자하셨지만 어떤 기업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맛있게 잘 요약했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고 네. 뭐 함께 같이 수익률 보면 좋은 거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